네, 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테크업 프로덕트 디자인 3기 과정을 맡게 된 강사 권진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KT 클라우드 과정을 수강하시면서 제일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강사가 누구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대 50 반반으로 좀 커리어를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장표를 넣었고요. 저는 학사는 한국에서, 그다음 석사는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배웠고, 그다음 석사는 미국에서 CCS라는 아트스쿨에서 이제 인터그레이티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MFA 마스터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라켓 론즈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UI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이드, 티클, 어웨어, 피플셀스, 강의로는 팀 스파르타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녔던 회사는 스위치원이라는 회사를 다녔었고요.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경험이 좀 고루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켄론즈라는 회사에서 어, 커리어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고이드랑 티클이라고 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있었다가,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어웨어에서 한국에 있는 법인이랑 일을 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이 다 외국인 아니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경우여서 거의 원격으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 있었던 다른 회사들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왔습니다. 단순히 미국과 한국에서 일했던 것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였다, 기획자였다, 다시 프로덕트 매니저 또는 프로덕트 오너 또는 프로덕트 리드 같이 좀 프로덕트를 포괄하고 총괄하는 포지션에서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 스파르트에서는 다시 디자인 튜터로 있었다가 지금도 여러분을 프로덕트 디자인 과정의 강사로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디자인과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이 두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는 주로 이제 KT 클라우드 테크업 프로덕트 디자인 과정에 대한 주 강사로서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함께할 프로덕트 디자인 과정에서는 제가 제일 메인적인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도 시작을 했고요. 한지는 좀 됐고요. 네, 개인 사업으로서 외주업도 많이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두 가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뭐, 한 곳에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도움을 드리고, 한 곳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이 이 과정을 수강하게 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취직을 잘하고 싶어서이시겠죠. 취직을 하시거나 혹은 이직을 하시거나, 아마 AI 때문에 채용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AI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취업을 준비하던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에는 신입 경력자들만 찾고 신입을 뽑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듦을 느끼시고 취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에 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취업을 또 취직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과 저는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연봉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 케이스는 사실은 여러분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제외하고 논다라고 보면은 결국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를 원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은 연봉이 높아진다 라고 말을 적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어, 우리를 원하는 회사 중에서 제일 높은 연봉을 지불할 수 있는 회사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려면은 많은 회사가 우리를 원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우리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많은 회사들이 나를 원하게 될까? 나랑 같이 일하고 싶게 만들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다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직무를 다 대체할 수 있을까요? 상당 부분 직무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은 모두 다 대체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TV에 나왔던 광고이거든요. 네, 유치하면 광고인데, 뭐 10년을 생각하면 기술이지만 100년을 생각하면 철학이다. 라고 했던 슬로건이 제 그때부터 제 그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AI가 대체하는 것은 기술 내지 직무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크고 더 포괄적인 스토리텔링은 AI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 20살 전후로 해서 이제 EBS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런 예제인데 가운데에는 이제 C라고 하는 이제 원기둥 모양의 나무 막대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똑같은 원기둥 모양의 파란색 플라스틱, 그다음 오른쪽에는 네모난 사각 모양의 네, 육면체 모양의 나무 막대가 있고요. C는 A랑 같은 걸까요? B랑 같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 일반적으로 뭐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은 서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형이 같은 A를 선택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B 그 좀 동양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어 재질이 같은 B를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 사람들이 B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실 동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그래서 C랑 B의 본질이 나무인 것이 동일한데 어떻게 A를 선택할 수 있겠냐? 라는 답을 좀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했던 게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령 예를 들면 벤치를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 뭐 레드닷에서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네, 벤치라는 게 사람이 단순히 앉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앉아서 쉬고 싶어서 하는 거였는데 사실 우리가 쉬면서 하는 행위들은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어 왔죠. 근데 뭐 벤치는 계속 앉아만 있으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네,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았었고 그 다음에 앉아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쉬면서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적합한 공간을 찾아서 그 공항이라는 곳을 소재로 해서 이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2012년 아주 옛날에 했던 작품이고요. 네, 이때 당시 학사 과정에서는 저는 그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됐던 순간에 했던 고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없어진 인비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때 되게 풍미했던 회사인데요. 세상을요. 인비전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 프론티어라고 해서 디자인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회사들의 그 이해도는 얼만큼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는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던 리포트가 있었는데 이것이 제 한동안의 모티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하우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할 때에는 에이전시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UX UI 디자이너가 된 다음부터에서는 모두 다 인하우스에서만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이전시가 아니라 인하우스가 아니라 에이전시에서 좀 굴러본 경험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에이전시에서 인하우스에서 오래 인하우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다 보니까는 뭔가 제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었습니다. 내가 에이전시 디자이너보다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이요. 네, 그래서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갖고 있어야 돼 에이전시 디자이너들이 없는 그런 경험들이 무엇일까? 그런 역량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찾았던 게 이겁니다. 네, 뭐 대부분의 회사들은 디자인이 단순히 무언가를 예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뭐 커넥터, 아키텍트, 뭐 사이언티스트, 비저너리즈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더 큰 것들을 회사에게 제공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는 세상에 많습니다. 단순히 심미적인 기능만 있으면 돼요. 근데 가장 수준 높은 디자인은 사업의 비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협업을 잘하는 디자이너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이너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결국 레벨 5의 디자이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2021년에 고이드라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준비했던 포트폴리오의 일부이고요. 요 장표에서는 디자인이 없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UX UI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UX UI 단순히 UI 디자인 스킬 외에도 좀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 다양한 데 역량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생각을 했었던 만들었던 장표고요. 보시면은 사용자가 처음에 뭐 웹사이트를 방문을 해갖고서는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카드 발급 신청 프로세스를 밟고, 그 다음에 카드를 신청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카드를 최종 수령하는 단계까지 요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마다 이탈이 어디서 많이 되는지, 이탈을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봤었습니다. 참 재밌는 점은 재방문을 많이 하지만 이탈이 많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탈을 낮춰준다라고 하면은 그럼 성과가 많이 나겠죠. 뭐 그 덕분에 100개사를 모을 때까지는 이 방식을 통해갖고 그 전환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었고요. 그다음 왼쪽에는 뭐 다양한 좀 비주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왜 우리 서비스를 방문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재밌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티클이라는 회사였었고요. 네, 저는 이 회사에서 정말 데이터를 원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소속됐던 기간은 7개월 정도뿐이었는데 정말 정말 데이터를 원 없이 봤었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만큼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데이터를 보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있는 7개월 동안 거의 한 1억 원, 예, 이거 평균 저축 금액이었는데 1억 원에서, 네, 주 저축 금액이었는데 일주에 1억 원에서 한 3억 원까지 3배 정도 되는 한 성장을 만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데이터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었고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중요하게 하는 회사에 면접을 갈 때마다 저는 데이터를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보다 중요한 게 많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입니다. 네. 디자인 과정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프로덕트 디자인 과정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챌린저 한 분 한 분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저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뭐 무언가의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전달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것들은 단순히 지금 아직 뭐 디자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UX UI 디자인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취업한 후에도 배울 수 없는 것들, 혹은 배우기 매우 힘든 것들을 함께 알려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학문적인 접근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UX UI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뭐 피그마도 배우고 뭐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정작 디자인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혹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근데 저는 디자이너로서 책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더 매력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에 포트폴리오를 뭐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넣을 포트폴리오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고요. 경험이 있으시고 경력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약점은 늘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지난 기수에서는 한 경력이 한 3년 정도 된 뭐 수강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제 그 수강생의 가장 큰 단점은 백오피스로 구성되어 있었던 포트폴리오죠. 근데 사실 백오피스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별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디자인적으로 역량이 있네, 충분한 좋은 경력을 쌓았네 라고 보기에 백오피스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좀 별로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의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좀 색이 전반적으로 탁하다였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극복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일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네, 회사는 주니어라서 안 뽑고 경력이 있어서 뽑고 라는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그 회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막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잠재력이 있는 여러분이 일하기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보통 좋은 회사들은 여러분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되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사람한테 큰 연봉을 줘도 아깝지 않다 라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뽑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회사에 똑똑하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지 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고요. 근데 경력이 잠재력을 의미하진 않아요. 지금 당장 뭐 피그마 조금 더 잘하고 뭐 디자인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향후 5년, 10년 뒤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지금 당장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래에 얼만큼 더 잘할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저랑 함께하면서 그런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고민들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커리큘럼은요, 일단은 가장 먼저 디자인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 리서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 과정에서는 사용자 리서치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장담하는데 사용자 리서치를 단순히 교수님이 시켜서 했어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라고 단편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 여기서 얻어낸 인사이트가 그다지 새롭지 않고 그다지 특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작 무언가를 디자인할 때는 다 까먹는 그런 리서치가 아니라 정말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한 정말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리서치 하기 전에는 몰랐던 그런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과정을 리서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그마랑 피그마 외에 AI 디자인 툴도 배울 예정이고요. 근데 툴은 툴일 뿐 본질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커리큘럼의 전반적인 일정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순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결국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디자인 과정을 수강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혹은 시장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버는 일이라고 하면은 돈을 벌지 않고 싶은데 취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본질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랑 니즈를 해결하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고 이 과정을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강의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 프로젝트, 기본 프로젝트, 심화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한 3개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인 정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현재 계획은 2기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 계획들은
뭐, 완벽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이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후 남은 3개월은 실무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다른 과정에 있는 수강생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저랑만 함께하는 3개월 과정만 마친다고 하시더라도 뭐 충분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시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기초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도 모두 다 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3개월 이후에 3개월 실무 통합 프로젝트에서는 정말 좀 심화된 그런 경험을 얻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구성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구성될 예정이고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